반갑습니다. 2022년 4월 19일, 마감 시황을 진행하게 될 이석현 전략팀장입니다. 모두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좀 세 가지로 이제, 나눠서 진행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시장 지수 점검. 그 다음에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 뭐 이렇게 깔끔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상황을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하고 하락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 그런대로 이제 많았어요. 오늘 시장 상황 이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한 거의 1%대 상승 마무리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45% 정도로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좀 이제 개인은 좀 많이 팔았어요. 오늘 개인 많이 팔았고 또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제 좀 전체적으로 담는 모습으로 나오려나 싶었는데 거래소, 그러니까 코스피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순매도로 마무리됐고 그다음에 기관은 양시장 모두에서 이제 순매수 마무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참 전체적으로 그냥 이제 보면은 지금 오늘 코스피 상황을 보면은 그걸 이제 26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박스권을 그려나갈 것 같다라는 이제 그런 흐름이 보여가지고 이 부분 자체는 좀 저는 좀 깨림칙한데 일단은 가격 조정을 한번 세게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기간 조정을 받아줘야 그 다음에 이제 크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거 V자 반등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V자 반등이 되려면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대세 상승식으로 그러니까 시장 상황 다 괜찮고 뭐 잘못된 거 하나 없는데 코로나 때문에 순전히 코로나라는 팬데믹으로 된 이제 그런 어마어마한 대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경우 아니면 우리 시장에서 다시 안 올 어떤 그런 일련의 이벤트성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근데 지금은 기간 조정 한번 받고 여기서 경기 회복 모습 안 보여주면은 지금 얘다가 여기 이렇게 갔다가 떨어졌잖아요. 얘 이렇게 갔다가 이제 밑으로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경기 회복 신호가 나와줘야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 이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를 보면은 코스피만큼은 아니지만 좀 지저분하죠. 코스피에 비해서는. 좀 얘도 마찬가지로 좀 버텨주는 듯한 모습 보여주다가 가격 조정 한번 받고 기간 조정 한번 받고 이제 위로 딱 갔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전쟁 싹 다 끝나고 물가 안정되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얘가 다시 위로 1000포인트대로 올라갈 수가 있는 건데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살짝 좀 꺾이는 거예요. 꺾이긴 했지만 922포인트를 지탱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상당 부분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850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900포인트 요 박스권 내에 갇히는 걸 좀 이제 우려를 하는데 코스피에서는 좀 그 박스권 내에 갇히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줘가지고 좀 걱정이 됐는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살짝 좀, 그거랑은 좀 이제 자유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좀 괜찮네,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향후 전망으로 이제 넘어가기 전에, 유의미한 개별 종목 진단 한번 해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한일사료, 전체적인 이제 사료주죠. 근데 오늘도 굉장히 많이 뛰었는데, 이게 왜 뛰었냐면, 지금 전쟁이 굉장히 격화되고 있잖아요. 곡물 가격이 굉장히 뛰었습니다. 자, 이제 밀, 옥수수, 대두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오라라라라. 오늘 이제 4월 18일이니까 네. 지금 이제 급등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4월 들어와서 또 이제 급등을 했어요. 러시아가 본격적으로 돈바스 지역으로 동부전선 쪽으로 이제 밀고 들어오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이 비옥한 흑토지대이다 보니까 밀, 옥수수, 대두에 대한 우려가 더 큰난 거예요. 더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좀 휴전 협상 한다 뭐다 하니까 살짝 조금 잡혀주다가 더 뜬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죠,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지금 곡물주 섹터 자체가 굉장히 튀었는데, 한일사료, 그 다음에 대한제당도 많이 뛰었고요. 대한제당 우도 뛰었어요. 대한제당이 뭐 하는 회사냐면 식품 그런 거 이제 만드는 회사인데 음식료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뭐 식품, 사료, 축산, 유통, 뭐 이제 기타 부품 뭐 이제 이런 거 만드는 회사인데 대한제당 이런 식으로
고품질의 사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돈육 브랜드 슈퍼포크 뭐 이런 것도 이제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뭐 축산이라든지 곡물 관련한 그런 이제 회사고요. 그리고 이지바이오는 뭐 바이오라고 하는데 생명공학을 기반으로 해서 사료 첨가제라든지 아니면 사료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곡물 관련 테마로 올랐고, 곡물 관련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그다음에 또 쌍용차, 쌍방울도 상한가를 쳤는데 인수의향서를 제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인수의향서 제출한다고 해서 인수를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인수의향이 있다. 간만 보는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광림도 마찬가지로 이제 쌍용 인수전에 참가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상승했고, 네, 마지막으로 큐라클도 이제 상한가를 쳤는데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이상 기대감 때문인데요. 황반변성이 뭐냐? 이게 이제 안저 검사를 하게 되면은 이런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정상 망막, 그다음에 황반변성 망막. 이거 좀 이제 막 눈 안 보이게 되고 시력 장애 일으키는 그런 질환인데, 이거를 이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임상 이상을 만든다고 해서 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예. 얘도 뭐 제가 여러 가지 찾아봤어요.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어렵고, 안과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겠고, 향후 전망을 보시면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본격적으로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에 대공세를 시작을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는 좀 상당히 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사실 이거는. 예. 그러니까 북부 지역의 키예프 지역에서 요즘에 또 키이우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키이우에 대한 공세가 실패를 했고, 그 실패를 했으니까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그걸 만회해야겠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우크라이나를 굴복시켜야겠다라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담당하고 있는 에너지, 뭐 곡물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상황이 악화돼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금리 한 번에 0.75포인트도 인상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어마어마한 주장들이 지금 미국 현지에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이러면은, 이런 말 하면서 뭐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 한국은행도 계속 올리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기준금리 추가 인상 의지를 나타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영끌을 했잖아요. 영끌. 기준금리 0.5일 때 영끌을 했는데 지금 이게 1% 올랐어요. 이거 자체로도 정말 그냥 이거 자체로도 죽어나는 사람들 이제 생깁니다. 탈락하는 사람들 생겨요. 근데 여기서 더 오른다? 이게 지금 일본 경제가 버블이 나는 사건이 뭐냐면 기준금리를 6%까지 한꺼번에 그러니까 좀 빠른 기간 내에 기준금리가 6%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30년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그때의 모습이 나올 것 같아갖고 저는 살짝 좀 걱정이 되는데, 그러면은 증시도 안 돌아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저는 좀 무시무시하게 바라보는 있는데,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결말이 있을 거라고 보기에는 살짝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예.